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오늘 환율이 정치적 리스크예요. 그래서 환율이 급등했다가 다시 조금 하락을 했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환율이 1480원을 넘었다가 1475원까지 하락을 했는데, 제가 정치적 리스크 이야기를 넘어갈게요. 근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공부해 보셔야 됩니다. 한쪽을 편들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상당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무너질 수 있어요. 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지도자들이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펼치면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환율에 타협이 없죠. 네, 금리 인상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터키골 나는 거예요. 그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터키의 리라화를 볼게요. 2018년에 터키에서 대통령 선거가 열립니다. 그 전까지 총리였던 에르도안이 대통령의 당선이 되기 위해서 반미를 해요. 그래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자, 그 전까지는 서서히 상승하던 이 리라화 환율이 2021년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을 합니다. 1달러당 4리라화에서 최근에는 35리라까지 급등을 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폐는 한번 무너지게 되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달러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1년에 물가가 급등하고 환율이 급등하던 이런 시기에 에르도안이 금리 인하에 타협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계속 단행해요. 자, 터키의 중앙은행 장이 금리 인상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교체. 자, 그 다음번 중앙은행 장이 금리 인상해야 됩니다 하면은 교체. 그래서 다음번에 중앙은행 장을 교체하고 나니까 금리 인하가 맞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면서 터키의 경제는 박살이 나버립니다. 터키의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2021년까지는 그래도 한 10에서 20% 물가 상승률을 보였어요. 2022년부터 40%, 60%, 80%를 넘어갑니다. 이때 또 에르도안 이야기를 해요. 야, 환율이 상승하면은 수출 잘 되고 좋잖아 라고 말이죠.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옛날에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는 맞았지만은 현대의 경제하고는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터키의 물가가 급등하던 시기에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를 하죠. 이게 지금의 우리나라와 무척 유사하지 않나요? 환율 급등하고 있고 부동산, 미국 금리 인상으로 조금 하락은 했지만은 다시 서울 부동산만 급등하는 그런 시기에서 또다시 금리 인하를 하고 돈을 풀자고 하고 있죠. 내년도 1월 달부터 금리 인하가 지금 될 것 같죠. 제가 환율 급등하고 부동산 상승한다는 게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정말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경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자, 멀리는 아르헨티나 보시면 되고요. 가까이는 터키나 브라질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거기 따라가고 있거든요. 한국은행은 12월 4일 이후부터 27일까지 33조 원의 단기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우리들 전혀 몰랐죠. 돈 풀었는지도 몰랐잖아요. 일반인들이 느끼지 못한 사이에 대한민국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계속 돈을 푸는 게 기업 부채 레버리지를 보면요. 외환위기 당시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에요. GDP와 기업 부채가 비슷하게 상승하다가 2020년부터 기업 부채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죠. 이거 다 부동산 때문입니다. 기업들의 부동산 투자가 증가를 하게 되고요. 결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버블 붕괴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어떻게 되든 서민들이 어떻게 되든 금리 인하해가지고 돈을 풀어가지고 기득권들이 살아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환율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겁니다. 자, 글로벌 기업 부채 레버리지를 보면은 전 세계를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 부채는 증가를 하고 있죠. 기업 인상 시기예요. 다른 국가들은 레버리지 관리를, 부채 관리를 들어가는 거고 우리나라는 부동산 버블로 인해서
계속 부채를 쌓아가는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서 대통령 대행으로 앉히고 있죠. 오늘 아침 7시까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나서 이제 대통령 대행을 시작했는 것 같더라고요. 고생하십니다. 네, 우리나라는 돈이 부족해서 금리 인하하고 있는데 미국채 신용물 금리는 다시 상승하면서 4.6%를 돌파했고요. 제가 팍스 아메리카 이야기 많이 드리고 있죠. 과거에는 미국이 돈을 쓰고 다른 국가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이 다시 수입을 해서 소비를 했다면은 이제는 안 그렇다.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를 한다. 그러면은 다른 국가들은 다 힘들어질 거고 미국은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도 경제가 활발하게 된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계속 좋은 골디락스가 온다. 고금리는 계속적으로 유지될 거다. 그래서 달러 매수해라 고 말씀드렸었죠. 이제 달러가 부족한 신흥국들 중심으로 서서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아시안 외환 위기가 오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다시 우리나라로 와서 그럼 돈을 풀었다고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살아나느냐? 또 아니죠. 기업 심리 지수는 최근 들어서 코로나 다음으로 안 좋은 상황이고요. BSI 지수를 봐도 장기 평균이 79예요. 2024년 12월에는 62로 폭락했죠. 그 외에 생산, 가동률, 매출, 신규 수주를 보면은 87에서 93의 장기 평균에서 70대 수준으로 하락을 하죠. 제조업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대출은 증가했고 경기는 안 좋고 제품은 팔리지 않고 적자는 늘어나죠. 그런데 2024년 하반기부터 대출 금리가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계와 기업들의 이자 비용이 더 커지고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결국 한국은행에서는 환율 무시, 부동산 무시하고 무분별한 대출을 했는 가계와 기업들을 위해서 내년에 다시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하죠. 자, 그렇다고 금리 인하한다고 경기 살아날까요? 아니요. 다릅니다. 과거처럼 수출과 수입이 없던 그럼 우리나라만 움직였던 그런 시장이었다면 돈을 풀었으면 경제가 좋아질 수 있지만은 이제는 세계 중심이잖아요. 또 우리나라가 돈을 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만 돈이 쓰이는 거고요. 전 세계 자금의 60%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이 고금리 정책으로 돈을 계속 줄이고 있잖아요. 미국으로 달러를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돈을 푼다고 해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시장 아니에요. 환율만 상승하고 부동산 버블만 올라가는 거죠. 이는 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가져올 뿐입니다. 금리 인상을 해서 부동산 버블을 터뜨리고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게 우선순위예요, 지금은. 하물며 중국도 헌다그룹 같은 거 부동산 기업들 파산시키면서 부동산 버블을 줄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위기에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에서 부동산 버블을 터뜨리지 않은 국가가 두 국가 있죠. 우리나라하고 중국이라고. 근데 중국은 몇 년 전부터 부동산 버블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부동산 버블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죠. 환율 1,500원이 높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와, 이렇게 높을 수가? 네, 그런데 어떤 트리거가 작용하게 되면요. 터키, 브라질, 인도처럼 환율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달러를 사서 모으는 바이 앤 홀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좀 안 좋은 이야기만 드렸는데,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자산을 좀 방어할 수 있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